흔히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이건 경제적 해자입니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도 공장을 한번 짓게 되면 이렇게 뭐 몇백억, 몇천억이 아니라 몇 조씩 기본이 조 단위로 들어가는 이러한 투자 설비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이 첨단 기술 발전을 막으려고 전방위로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여기에 맞서서 중국 정부도 포드와 합작하는 CATL의 핵심 배터리 기술이 미국에 이전되지 않도록 제동을 걸려는 그 움직임입니다.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포드와 CATL 간의 협력에 관한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나 아직 양사 간의 구체적인 협업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IRA를 앞서서 중국을 노골적으로 경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사는 투자를 밀어붙였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미국 재무부가 다음 달 배터리 광물과 부품 세부 요건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서 구상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포드는 CATL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큼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 완성차 업계엔 절실하다는 의미예요. 향후 중국 배터리가 미국의 광범위하게 침투할 수 있을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도 없다라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완전히 배제를 하게 되면 전 세계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수요를 우리나라에서 감당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양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 단위를 투자를 해서 증설을 하는 게 당장 몇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 앞으로 2년, 3년간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는 거죠.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 또 만들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몇 년 동안의 갭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K온의 이 배터리가 탑재된 포드의 F150 라이트닝 이 전기 픽업 트럭이 배터리 문제로 생산을 중단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또 양측의 협력 관계에 또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포드 F150 라이트닝은 SK온의 이 NCM 니켈, 코발트, 망간 NCM9 배터리가 처음 들어가는 전기차예요. NCM9 배터리는 니켈 함유량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90%의 구자를 따서 NCM9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스테인리스도 보면 스테인리스 18-8, 18-10 이런 표시가 니켈과 크롬 함량이 들어간 그 표시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차량의 효율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특히 포드 F150 라이트닝은 대형 전기 픽업 트럭 모델이기 때문에 고밀도 에너지를 자랑하는 이 NCM9 배터리가 적합하다라는 평가가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포드와 SK온은 향후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포드 측은 이번 화재 사건을 다음 차량 생산을 위한 교훈으로 삼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SK온은 이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 만큼 추가 화재 발생 가능성을 없애겠다는 또 의지가 또 강합니다. 최근에 SK온이 포드와 함께 튀르키예에서 짓기로 한 배터리 합작 공장 이 프로젝트도 최근 무산된 데다가 이번에 논란이 된 F150 라이트닝 역시 내년부터 CATL과 생산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K배터리 업계의 고민이 또 깊어 보이는 건 또 사실이에요. 또 중국은 군사용 전용 가능성을 내세워서 이중 용도 기술을 제한을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CATL이 만드는 이 전기차 배터리는 이 범위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 당국이 과거에도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와 기술 이전을 금지하거나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불허한 전례가 있거든요. 중국은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와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 뉴욕 증시의 기업 공개를 얼마 전에 막았었거든요. 현재 미국과 중국은 첨단 기술 이전을 차단하려고 서로 극도의 신경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태예요. 미국은 중국의 이 반도체 기술 통제를 위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태예요.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또 14나노 이하 로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이 조처를 발표했었습니다. 또 이어서 지난달 27일 반도체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 ASML이죠. 네덜란드와 일본의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에 동참을 또 끌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한국, 일본, 대만 4개국 간의 반도체 협의체 T4 동맹을 결성해서 중국을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군사용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이 자본 투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어요. 미국은 양자 컴퓨터나 군사, 안보기술 분야의 인공지능 AI, 첨단 반도체 등에 대한 중국 투자를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를 시행을 하면서 북미산 전기차와 이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포드는 이 보조금을 받으려고 중국 CATL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합작법인과 달리 미시간 공장은 포드가 지분 100%를 갖는 형태로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CATL은 기술을 지원하는 식으로 공장 운영에만 참여하는 것이죠. 포드사는 디트로이트에서 160km 떨어진 미시간주 마셸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신규 채용 인원이 2,500명가량이라고 밝혔어요. 미시간 공장에서는 연간 14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포드는 오는 2026년까지 연간 20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장이 가동이 되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배터리 약 70%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ATL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어요. 세계 2위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20% 이상이 벌어져 있어요. CATL은 중국 등 아시아와 유럽에 모두 13개의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요즘에는 미국 중국 관계가 미국 영공을 침범한 미국의 첩보 풍선 이 사태로 인해서 더욱 악화가 된 상태예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중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중국의 주식이 연 3일, 4일째 계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최근 격추된 4개의 비행 물체가 외국 감시 항공기라는 징후가 없다는 정보기관들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이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우리는 새로운 냉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로 사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첩보풍선 소동으로 이야기된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기 위한 그의 첫 번째 노력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언제 통화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상태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물체들이 상업적 혹은 연구 목적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물체의 잔해들이 아직 모두 회수되지 않아서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연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전후에서 오는 20일 폴란드 방문을 떠나기 전에 나온 것입니다.